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율이 비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침에는 요 상황을 마트에서 장 볼 때 실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마 수입하는 식재료 원가가 높아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기지야. 강달러가 미치는 영향을 조목조목 따지보고 정부의 대책은 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조든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좀 궁금한 내용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치솟다 보니까 정부가 협의체까지 만들었는데요. 환율이 비상이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는 건지 현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1,420원에서 1,470원 정도로 50원 올랐고요. 네. 올해 저점인 6월 말에 1,450원에서는 120원 올라서 한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 비상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97년, 98년 IMF 사태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잘 대처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언급한 게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서학개미 현상이었거든요. 교수님, 이 강달러가 지속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폐도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네.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으면 가치가 오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단기적, 장기적 요인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해외 주식 투자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두 가지 단기적 요인을 짚어드린다면 네. 이자율, 첫 번째 이자율인데요.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면 지금 현재는 한국 국채를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 네. 네, 그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단기적 요인은 이제 대물 투자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로 앞으로 대규모 달러 투자가 이제 늘어났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 네. 한국이 이제 고령화랑 저출산 같은 문제로 저성장을 예측하는 국면에서 네. 장기적으로 원화를 보유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상품을 사거나 투자하려는 외국 수요가 좀 줄어든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제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달러 투자가 좀 커지고 있다. 그런 예상치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기 좀 꺼리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달러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원화와 일본 엔화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유로화나 아니면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 2년 동안 네.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상승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을 보자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통적으로 네. 이제 고령화나 저출산, 저성장을 겪으면서 장기적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좀 유럽에 비해서 크지 않나 라는 점입니다. 네. 예, 강달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원화 약세는 이제 수입 품목에 대한 가격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이제 힘든데 물가가 쉽게 네. 안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요. 네네. 당장 기름을 넣으러 이제 주유소를 가셔도 느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출이 좀 쉬워지고 네. 한국이 여행하기 좀 경제적인 나라가 되어서 관광 산업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부산이 이 점은 이제 네.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올해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통화, 뭐 대만 달러, 엔화 중에서도 유독 이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더 약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변동성이 큰 게 사실인데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외환 개입을 제일 적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이런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장기적으로는 원화와 우리 자본시장의 시장이 성숙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부산으로 조금 더 좁혀서요. 부산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강달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환율의 변동성 자체는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안 좋은데요. 원화 약세라는 그런 추세는 네. 이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기업한테는 유리하고
네, 원자재를 더 비싸게 수입해서 국내에 납품해야 되는 중소기업에는 네.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금이 이제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금이었다가 뭐 달러였다가 또 달러에서 어떤 걸로 좀 대체되는 기축 통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궁금증도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달러를 대체할 기축 통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사실 저는 달러를 대체할 기축 통화는 현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축 통화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이라는 그 큰 바다가 막고 있어서 네. 세계 1,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장에서도 이제 안전했고 또 미국 연방은행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텁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체할 통화는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앞마당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네. 유로화를 기축 통화로 이제 바꿀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예. 네,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구조상 이제 달러에 연동되어 있어서 네. 네, 그런 구조 때문에 새로운 기축 통화라고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지만 이게 좀 시간을 두고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좀 안정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이제 이런 것도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의 기술로는 저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환율 협의체가 꾸려졌었는데요. 이제 만들어진 배경, 역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환율 협의체라는 거는 저는 운동회 때 하는 저희 네. 삼각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는 환율 관련해서 이제 국민연금, 정부, 또 한국은행이라는 세 선수가 뭐 한 선수는 앞으로 뛰기도 하고 다른 선수는 동시에 뒤로 뛰기도 하면서 이제 발을 맞추지 못했다고 하면은 네. 환율 협의체는 세 선수가 다리를 묶고 삼각 달리기를 하자. 네. 이제 그럼 앞으로 뛸 때도 같이 또 뒤로 뛸 때도 같이 해서 단기적 환율 방어에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단기적으로는. 예. 교수님, 국민연금 해외 투자 규모가 크잖아요. 해외 투자 속도 조절이 중요해 보이는데 국민연금 활용 관련 우려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민연금 활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단기적 변동성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반면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10년, 20년 동안도 천천히 달러 가치가 네. 오르게 된다면 해외 투자를 줄인 게 네. 연금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켜봐야 되는 점들이 참 많은 것 같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조든민 교수님과 함께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 현상이 좀 얼마나 지속될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내년 5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수장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이자율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는. 네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달러 강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율도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원화 약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AI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AI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가 강한데 네. 이제 그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집중 같은 거를 해소하고 또 네. 부산을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일본의 오사카 같이 네. 이제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균형 성장을 좀 하게 되면은 더 네.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될 것 같고 네, 이런 점은 또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굉장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부산이기도 하고 지역에 대한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 정부가 좀 어떤 대책들을 조금 더 세우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의견을 주신다면요? 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해서 네. 이제 투자 규모를 굉장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 뭐 AI 관련 그런 이제 투자라든지 뭐 그런 기업
투자가 아직까지 부산에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산 근처라든지 이제 한국엔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발전소들이 이제 부산 근처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전기를 조금 더 싸게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부산이. 네, 네네. 그러면 그런 점을 활용을 해서 부산도 좀 AI 같은 그런 이제 AI 가- 연구들이라든지 네네. 네, 아니면 그런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면은 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산이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네. 앞으로 부산도 발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을 하려면 이제 네. 전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서울로 전기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좀 코스트가 좀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제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부산에서 전기를 바로 쓰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네. 그럼 부산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창업을 해서 네. AI 관련된 직업들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지 않나, 직장들 많이 늘릴 수 있지 않나. 네. 그러면 이제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관련해서 오늘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네, 환율의 단기 방향성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다만 만약에 이제 이미 해외 인덱스에 좀 장기 투자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강달러에 대비하고 싶으시면 네. 환 해지가 아닌 환 노출도 고려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해지 전략을 통해서 네.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이제 환율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자산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